나는 그날도 딸의 팔에 남은 멍을 보고 숨을 삼켰다. 너 딸께 감히 우리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야. 당장 집에서 나가. 사위가 또 말을 끝내지도 못한 채 분노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딸의 눈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나를 향한 작은 기대와 희망이 섞여 있었다. 그 눈빛을 보며 나는 다짐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누구도 내 가족을 해치게 둘 수 없다. 사위는 외부에서는 모범적인 가장이었다. 깔끔한 정장, 단정한 헤어스타일,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얼굴. 하지만 집안에서는 그 얼굴 뒤에 감춰진 폭력과 지배의 그림자가 있었다. 딸이 조금만 반항하거나 의견을 내면 사위는 화를 내며 손을 들어 위협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손자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목격하고 있었다. 침대 밑에 몸을 숨기고 눈물과 콧물을 삼키며 소리 없이 울던 모습이 아직도 내 뇌리에 생생하다. 할머니 엄마나 그 작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릴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졌다. 그날 밤 나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떨었다. 딸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 그 결심이 내 몸을 강하게 흔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마음속 깊이 알았다. 이제 가족을 지키는 싸움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나는 손자와 딸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고 애썼다. 손자의 눈빛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내게 보내는 작은 신뢰의 흔적도 있었다. 딸은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나를 바라보며 미묘하게 눈물을 삼키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더는 이 집에서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아.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나는 천천히 집안을 돌아보며 상황을 점검했다. 사위는 외부에서는 친절한 가장이었지만 집안에서는 폭력적이었다. 그의 불시에 나타나는 분노와 손짓 하나가 딸과 손자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나는 딸과 손자가 그 공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했다. 첫 번째 단계는 증거 확보였다. 오래된 녹음기와 CCTV를 설치하여 사위가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기록되도록 준비했다. 손자가 혼자 방에서 울거나 두려움에 떨 때 그 감정을 몰래 기록할 수 있도록 숨겨진 녹음 장치도 설치했다. 집안 곳곳의 사진과 영상으로 폭력 장면이 물리적 증거로 남도록 계획했다. 손자는 처음엔 녹음기를 보고 장난감인 줄 알고 장난을 치듯 버튼을 눌렀지만 곧 그 소리가 자신의 공포와 상처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작은 손으로 녹음기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 할머니 나 무서워.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손자의 몸을 꼭 안았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더는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나는 딸과 손자에게 설명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증거를 확보하고 진실을 드러낼 거야. 사위가 아무리 폭력을 행사해도 우리는 안전할 방법을 만들어야 해. 딸은 처음엔 눈을 크게 뜨며 놀랐지만 내 눈빛 속에 담긴 결심을 보자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집안을 샅샅이 점검하며 사위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그는 밤 10시 이후 가장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술을 마신 날에는 딸에게 더 과격하게 행동했다. 손자가 방을 벗어나려 하면 반드시 심리적 위협을 가했다. 모든 패턴을 기록하며 나는 속으로 계산했다. 다음에는 어떤 순간에 녹음기를 켜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CCTV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손자는 내 곁에서 긴장된 몸을 떨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손자의 작은 손을 쥐며 속삭였다. 이제부터 우리는 단단히 준비할 거야. 너와 엄마 모두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찾을 거야. 그날 밤 나는 행동 계획을 시뮬레이션하며 잠을 설쳤다. 사위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증거 확보와 폭력 발생 시 대응 절차를 모두 머릿속으로 반복했다. 손자는 내 품 안에서 잠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긴장 속에서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제 단순히 참는 것은 끝이다. 진실을 밝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가족을 지킬 거야. 새벽이 밝아오면서 나는 손자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내 결심이 전달된 듯 미세한 안도감도 엿보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누구도 우리 가족을 다치게 할 수 없어. 반드시 지킬 거야. 손자가 방을 정리하던 중 오래되고 낡은 녹음기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장난감인 줄 알고 호기심 어린 손길로 버튼을 눌렀다. 이거 뭐야? 작은 손으로 기계를 흔들며 아직 겁이 남아있는 눈빛을 숨기려 애썼다. 하지만 녹음기가 켜지자 방 안은 곧 낯선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작고 희미한 잡음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손자의 울음과 떨리는 혼잣말이었다. 엄마 나 무서워.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손자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며 녹음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작은 기계 속에는 손자가 겪었던 공포와 상처의 모든 흔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손자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장난치듯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곧 그 웃음은 떨리는 숨과 눈물로 바뀌었다. 왜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 거지?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직면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손자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다 괜찮아질 거야. 녹음 속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처음엔 다정하고 조부모다운 톤처럼 들렸지만 곧 그 속에서 조종과 통제의 의도가 드러났다. 손자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내 마음도 행동도 내가 관리해야 해. 그 순간 나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손자는 단순히 공포 속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 속에서 성장해야 했던 피해자였다. 손자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랐다. 내가 잘못한 게 있나? 그 질문에는 순수한 자기 방어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손자를 꼭 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더는 아무도 너를 이렇게 만들게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녹음기를 계속 들으며 손자는 점점 자신의 과거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눈물이 고이지만 동시에 호기심과 이해의 눈빛도 생겼다. 왜 자신이 그렇게 혼란스럽고 두려웠는지, 왜 항상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손자를 안은 채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녹음 속 내용으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증거로서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며 손자와 딸을 보호할 전략을 구상했다. 손자는 내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처음으로 안도와 공포가 공존하는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 안도감은 잠시일 뿐, 이제부터 진짜 싸움과 증거 확보, 정의 실현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녹음기를 끄고 손자를 꼭 안으며 나는 다시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도할 거야. 더 이상 누구도 널 위협할 수 없어.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그날 밤
나는 손자가 잠든 뒤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녹음 속 공포와 슬픔,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이 뒤엉켜 끝없는 계산과 고민이 이어졌다. 나는 깨달았다. 이제 단순히 폭력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진실을 밝혀내고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손자의 작은 몸이 내 품 안에서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결심했다. 더는 누구도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끝까지 지킬 거야. 녹음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익숙한 조부모의 다정한 톤처럼 들렸다. 하지만 곧 나는 그 속에 숨겨진 차가운 조종과 위협의 냄새를 감지했다. 손자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넌 아직 어려서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엄마가 너를 보호하지 못하면 결국 다치게 돼. 나는 숨이 막혔다. 그 목소리 속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심리적 압박과 가족 통제의 의도가 섞여 있었다. 손자는 녹음 속에서 조용히 울며 어른이 못 들을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무서워. 그 순간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손자는 단순히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계획된 심리적 폭력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매일 밤 그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혼자 싸워야 했다. 녹음기에서는 딸을 향한 조롱과 비난의 소리도 이어졌다. 엄마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내가 불쌍하다. 내가 조금만 강하지 못하면 이 집안은 다 무너질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딸의 자존감을 철저히 흔들어 놓는 심리적 공격이었다. 나는 손자를 꼭 껴안았다. 그 작은 몸이 내 품 안에서 떨고 있었다. 눈물을 삼키며 나는 다짐했다. 더는 안 돼. 누구도 널 이렇게 만들게 둘 수 없어.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손자는 녹음기의 내용을 계속 듣고 있었다. 그 안에서 자신이 겪었던 공포와 고통, 그리고 왜 시어머니 앞에서 항상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지 모든 이유를 확인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과거의 모든 사건을 머릿속에 정리했다. 손자가 매일 두려움 속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딸이 시어머니의 조종과 비난 속에서 고통받았던 이유, 내가 왜 지금까지 느낀 분노가 이렇게 깊은지를. 녹음 속 시어머니는 손자에게 명령하듯 말했다. 손자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하면 넌 끝없이 다치게 될 거야. 내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해. 하지만 그 마음도 결국은 내가 관리해야 한다. 나는 그 순간 눈앞에 모든 것이 불타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손자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고 이제는 어른으로서 내가 나서야 할 순간임을 절감했다. 녹음은 손자가 겪은 심리적 압박과 공포를 생생히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가족을 조종하고 분열시키려 했던 계획까지 드러냈다. 손자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조종과 폭력의 은밀한 증인이었던 것이다. 나는 녹음기를 끄고 손자를 더욱 꽉 안았다. 더는 누구도 너를 다치게 할 수 없어.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분노뿐 아니라 강력한 결심과 전략적 판단이 함께 떠올랐다. 이제 나는 단순히 폭력을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고 가족을 지킬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했다. 손자는 눈을 감고 내 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처음으로 조금의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 안도감은 잠시일 뿐, 이제부터 진짜 싸움은 시작이라는 것을. 녹음기를 더욱 세밀히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손자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녹음을 설치했음을 알게 된 것이다.
평소 외부에서는 온화하고 친절한 모습만 보였던 그녀가 집안에서는 폭력적이고 조종적인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다. 손자는 자신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계획 속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던 것이다. 나는 손자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이제 너는 안전해. 누구도 널 해치지 못해.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진실을 밝혀내서 이제 모든 걸 바로잡겠다. 가족을 지키고 상처를 치유할 방법을 반드시 찾을 거야. 손자가 녹음기를 통해 시어머니의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면서 나는 그동안 놓치고 있던 사실을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손자를 관찰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딸과 손자, 나를 모두 압박하고 조종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녹음을 활용했던 것이다. 녹음 속 음성에는 손자가 며느리를 보호하려 했던 행동마저 악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내가 엄마를 지키려 한다고? 어리석은 짓이야. 결국 다치게 될 거야. 손자는 자신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조종 속에서 심리적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손자를 꼭 안았다. 이제부터는 달라. 아무도 널 위협할 수 없어.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그 순간 나는 가족 보호를 위한 보다 정교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결심을 했다. 손자가 녹음기의 세부 파일을 정리하던 중 나는 놀라운 증거를 발견했다. 사위는 겉으로 폭력적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폭력을 제어하려 했던 흔적이 있었다. 사위의 메시지, 통화 기록, 주변 증언을 종합해 보니 그는 스스로 폭력을 멈추려 했지만 압박과 스트레스, 시어머니의 통제 속에서 완전히 실패했던 것이었다. 즉, 그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이중적 상황 속에 있었다. 손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며 처음으로 혼란을 느꼈다. 그동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신을 잘못 판단해 온 것이다. 나는 손자를 안으며 속삭였다.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혼자가 아니야. 녹음기를 추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는 시어머니와 사위의 과거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시어머니는 사위의 약점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가족을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위 역시 시어머니의 통제를 역이용하려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제 사건의 진짜 배후와 책임 소재가 명확해졌다. 시어머니 가족을 조종하고 갈등을 유발한 주범. 사위 방어적 폭력, 통제 압박 속 피해자. 손자 관찰자이자 증거 발견자로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 손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과거의 공포와 혼란이 조금씩 사라졌다. 나는 손자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이제 안전해.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중반부의 긴박감은 계속되었다. 사위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마다 나는 손자의 방을 확인하고 녹음기와 증거 장치를 점검했다. 손자는 두려움 속에서도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려 했지만 과거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딸과 손자가 겪은 감정적 폭력을 세세하게 기록하며 향후 법적 대응과 상담에 활용할 자료를 만들었다. 녹음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하고 위협적이었지만 손자는 이제 증거와 진실을 통해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다.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나는 녹음 내용을 모두 재생하며 시청자처럼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있었다. 손자는 처음엔 떨었지만 곧 진실의 힘을 느끼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시작했다. 사위는 침묵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후회와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진실과 증거, 그리고 가족의 용기가 있다면 누구든
과거의 그림자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녹음기를 통해 밝혀진 진실은 가족 모두에게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단서가 되었다. 손자는 여전히 눈빛 속에 불안이 남아 있었지만 이전처럼 겁에 질린 모습은 아니었다. 나는 그를 안으며 속삭였다. 이제 너는 안전해. 더 이상 누구도 널 해치지 못해. 딸은 처음엔 눈물을 참으며 녹음기의 내용을 믿지 못했지만 점차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직면하며 치유를 시작했다. 밤마다 함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며 잊지 못할 상처를 조금씩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느꼈다. 진정한 보호와 사랑은 단순한 물리적 안전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위는 처음에 경찰 조치와 녹음 내용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나는 그와 단둘이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다. 너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아.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마라. 사위는 눈을 떨구고 침묵했지만 눈빛 속에는 후회와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실을 밝히고 문제를 직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바로잡은 것이었다. 폭력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시간은 결코 쉽게 치유되지 않지만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녹음기는 그녀의 숨겨진 진실을 여전히 담고 있었다. 평소 보였던 친절과 달리 그녀는 가족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녹음 속에는 손자와 딸을 향한 미세한 관심과 걱정의 흔적도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인간의 행동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는 것을. 폭력과 조종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과 욕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과거를 용서하거나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배워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은 녹음기를 중심으로 모든 증거와 기록을 검토하며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정리했다. 시어머니 가족 조종과 갈등 유발, 사위 방어적 폭력, 통제 압박 속 피해자, 손자 관찰자이자 증거 발견자. 진실을 직면함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더 이상 과거의 공포가 현재를 지배하지 않았다. 손자는 증거와 진실 덕분에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힘을 회복했다. 딸은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상처를 나누며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손자는 점차 웃음을 회복했고 딸은 마음속 깊은 상처를 정리하며 새로운 삶을 계획했다. 사위는 상담과 자기 반성을 통해 변화하려 했고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안도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였다. 녹음기의 전원이 꺼진 방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온함과 안전을 느낄 수 있었다.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나는 결심했다. 누구도 다시 다치지 않게 할 거야. 끝까지 지킬 거야. 그 순간 집안에는 침묵 속에 흐르는 작은 평화와 희망이 찾아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와 사랑과 보호의 결심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가족을 지키는 일, 진실을 밝혀내는 일, 상처를 치유하는 일, 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비록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손자의 손을 잡고 딸의 어깨를 감싸며 나는 확신했다. 진실과 사랑, 그리고 책임감이 있다면 어떤 상처도 극복할 수 있다. 침묵 속에 흐르는 평화와 함께 우리 가족은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선택하는 힘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누구도 다시 상처받지 않게 끝까지 지킬 거야.